혹시 레포 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나 중앙은행이 매일 밤, 정말 매일 밤 수조 달러를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시장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레포 시장이 어떻게 경제 전체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저도 처음엔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니,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연준이 대체 왜 돈을 빌리는 걸까요? 언뜻 들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바로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장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되죠.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거래 방식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거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자세히 보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레포다, 영레포다 하고 부르는 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거래를 누가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레포,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금융계의 초단기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가 잠깐 현금이 필요할 때 국채 같은 아주 귀한 자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바로 다음 날 약간의 이자를 더 얹어서 그걸 다시 찾아오는 거죠.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딱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증권을 주고 현금을 받는다. 두 번째, 약속한 날짜에 보통 바로 다음 날이죠, 원래. 현금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주고 내 증권을 다시 사온다. 여기서 그 가격 차이가 바로 대출 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돈을 빌리는 입장이냐,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냐. 이 똑같은 거래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부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증권을 맡기고 단기적으로 현금을 받는 쪽이면 그게 바로 레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현금을 주면서 그 담보로 증권을 받는 쪽이면 그게 바로 영레포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 단순해 보이는 거래가 어떻게 매일 수조 달러가 오가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전체 금융 시스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걸까요? 이 시장 그냥 몇몇 기관만 쓰는 그런 틈새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상업은행, 헤지펀드, 보험사, MMF 같은 곳들이 매일같이 단기 자금을 구하거나 굴리기 위해서 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왜 그렇게 안전하다고들 할까요? 바로 담보라는 아주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쪽이 약속을 어기고 돈을 안 갚는다? 괜찮아요. 돈을 빌려준 쪽은 그냥 담보로 잡았던 그 증권을 가져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손해볼 일이 거의 없는 구조인 거죠. 담보로는 다량한 자산이 쓰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입니다. 이렇게 우량한 담보를 쓰니까 거래의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 기간은 대부분 딱 하루, 오버나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이죠. 금융기관들이 매일 업무를 마감하고 다음날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자금을 빌렸다가 바로 다음날 갚는 그야말로 금융 시스템의 일일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연준은 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절대 아니죠. 연준은 이 시장을 경제 전체의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대한 수도꼭지 혹은 레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연준이 시중에 돈을 풀거나 혹은 걷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준이 시중에 돈을 좀 풀어야겠다,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싶을 때는 레포를 합니다. 시중 은행들한테서 국채 같은 증권을 사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쫙 뿌려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아지겠죠?
반대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국정된다, 좀 긴축해야겠다 싶으면 역레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연준이 가진 증권을 은행에 팔고 그 대가로 시중의 현금을 싹 빨아들이는 거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대한 금융기관들끼리 하루짜리 돈 거래를 하는 게 도대체 평범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연준의 이런 행동이 만드는 파급 효과는 마치 도미노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연준이 레포로 돈을 풀면 은행 시스템에 현금이 많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요. 이게 결국엔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의 성과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쇄 반응의 끝에는 바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저축 계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연준의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조치가 시장 전체의 유동성, 즉 돈의 흐름을 바꾸고 그 결과가 결국 우리 계좌에 눈에 보이는 수익률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연준의 손이 사실은 우리 자산 가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연준이 경제를 움직이는 이 강력하고도 정밀한 도구의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금융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서 연준이 레포와 역레포라는 레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아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시장의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